네, 2022년 4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정치가 아니라 언론이 문제야. 대한민국 언론은 정치의 이중대로 있다. 정치의 신여로 있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별도로 묶어놨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언론이 되게 부끄러운 사건이고 정치의 예속된 좌파에 휘둘린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겁니다. 신라젠 어쩌고 나가는 거. 도하 언론에 다 났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보고, 이종수 중앙지검장 신속 판단할 듯.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종결 예정.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이 이동재 기자 사건, 이 한동훈 사건, 이건 뭔가 하면요. 참 세상을 삐뚤음하게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통 언론을 욕보이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됐습니다. 그 창간 100주년이 2020년 4월 1일이었죠. 딱 하루 앞둔 2020년 3월 31일 MBC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씨죠. 그의 녹음 파일을 이용해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였던 이철 씨, 그는 신라젠 대주주입니다. 이 이철 씨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와 가깝다는 얘기를 하라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한동훈 씨의 녹음 파일을 이용해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신라젠의 대주주죠. 이철 씨에게 나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등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과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라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민원련,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지금은 뭐 다 민주로 위장하고 있지만은 좌파들이죠. 그래서 채널A 기자도 고발하고 어쩌고저쩌고 사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시끄러졌던 이 사건이 결국 이동재 기자는 해고가 되고 구속이 됐었습니다만은 무죄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계속 이 양반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가 지금 정리되는 가닥은 아무 혐의가 없다. 근데 혐의가 없다는 거를 수사팀에서 보고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개입하고 뭐 이정수 중앙지검장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 깔아뭉개다가 이제서야 한동훈 씨를 무혐의로 하겠다는 보고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좀 뒤끝이 남아있어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되고 있지만 어차피 이동재 기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뒤끝이 있어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뭐 뒤집어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예 검찰이 기소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기소 뭐 포렌식을 더 해봐라 어쩌저쩌 시간 끌다가 이제는 무혐의로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저는 이 사건을 오늘 왜 이렇게 다루는가 하면은 이때 뭐 추미애도 나서갖고 이걸 가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쳤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당시 2020년 4월 22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그날 취재 보도 부문에서 MBC 인권사회팀 장인수 신수아 기자가 작성한 채널A 검언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을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합니다.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이 보도가 옳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공정했냐 이겁니다. 저도요 탐사 보도를 좀 한다는 기자였는데 사람 이렇게 몰아갈 때 뭡니다. 그거를 압박이라 그러면 압박일 수도 있겠죠. 꼬치꼬치 캐묻는 거. 저는 인퀴지티브 리포트
꼬치꼬치 캐묻는 거 잘합니다. 저한테 한번 걸리면 좀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걸 협박이라 그러면 글쎄, 자기는 캥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신라젠에 가서 유시민 씨가 연설했던 건 사실이고, 뭐 신라젠이 빵 깨진 것도 사실이고, 보사부 장관 지낸 사람 아니에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서. 그런 사람이 이런 기업들에게 뭐 가서 뭐 투자하라고 하면 옳습니까? 그걸 했다고 이렇게 채널에 이 한국기자협회가 상을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KBS가 이제 이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끄러졌죠. 그 다음에 KBS가 뭘 보도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가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 검언 유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KBS는 사과했죠. 사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4월 16일 날 이제 이동재 기자는 저쪽에서 기소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강요가 한 게 아니다. 취재윤리 위반한 건 맞다 그랬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은 아까 말한 대로 글쎄 취재윤리라는 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취재윤리라고 뭘 협박으로 근데 강요는 아니라며. 돈을 받고 뭐 이랬으면 취재윤리 위반이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만 살짝 법원이 건들면서 무죄를 때립니다. 그래서 채널A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야, 이 MBC 검언유착을 기자상 준 거는 문제다 하고 재심사를 한국기자협회에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요. 재심사를 안 했어요. 재심의를 안 했어요. 8월 24일 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국기자협회는 이미 수상한 거에 대해서는 재심 권한이 없다. 심사위원회는. 아, 재심을 할 권한이 없구나. 그럼 한번 틀리게 선정해도 그걸로 끝이네. 근데 이러한 판단은 누가 해줬는가 하면은 한국기자협회의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는 이달의 기자상 심사 세칙 규정에 따라 이달의 기자상은 선정까지만 재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선정할 때만 재심한다. 뭔 소리예요? 재심이란 건 판단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그걸 재심하는 건데 수상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일체의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아, 그래. 이 원칙대로라면 다른 것도 똑같이 적용해야지 앞으로. 저는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야, 한국기자협회, 저도 한국기자협회로부터 한국기자상을 받은 기자입니다. 옛날에. 기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씨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한다야지. 어떻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갖고 해석을 합니까? 참고사항일 뿐이지.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스스로 바꿔야지. 아니, 자문 변호사가 이 사람이 뭐 판사입니까? 뭡니까? 판사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언론은 언론 스스로 자정을 해야지. 참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 모든 거를 법조인들이 다 하면 되죠. 근데 법조인으로 해갖고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심사위원회는 그 수상 취소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등 수상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연 미수 사건 1심 재판 판결 또한 취재 과정이 부적절했다. 취재윤리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상작 취소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하여간 이 보도가 처음 MBC 보도가 있었을 때 민원연에서는요 즉각적으로 고발하고 온갖 난리를 쳤습니다. 동아일보 100주년을 앞두고 아주 이 똥물을 끼얹은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채널A, 조선일보는 TV 조선이 있습니다. 그 종편들이 3년인가 4년마다 재심을 받는데 거기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죠. 결국은 뭐냐? 보수 언론 입틀어막기였습니다. 이 시절에 MBC의 주력이 누구였습니까? MBC가 공정보도했나요? KBS가 공정보도했나요? 지금 민원연은요.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는 일체 감시를 안 합니다. 편파적이죠. 그리고 민원연 위원장인가 하던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간 건 잘 아실 겁니다. 자, 한국 언론계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터져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특종을 한 기자가 누굽니까? 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로 돼 있죠. 박종명 기자는 최초 제보를 민주당 인사한테 받아서
이렇게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큰 특종을 했는데 한국기자협회나 또 여러 언론기관들이 언론상 하나 줬나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계입니다. 왜 정치 논리에 따라가서 아니 옳으면 옳은 거고 정치적 논리 때문에 못한다? 뭐 대선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언론계 그 단체들이 보수색으로 바뀌어서 이게 뭐 상을 주거나 앞에 걸 취소하면 또 뭐 잘못됐다 비난이나 하겠지, 좌파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계가 일개 변호사, 죄송합니다, 변호사 누군지만 일개 변호사의 의견을 가지고 진실을 덮고 나갑니까? MBC와 KBS 진짜 정권의 나팔수 아니었나요? 이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정통 언론도 100% 잘할 수는 없어요. 뭐 틀린 것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게 합니다. 그거를 끌어내리고 망신 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에게 어떻게 한국 언론계가 지배당해 있냐고요. 정치의 이중대가 돼 있냐고요.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서야 2년이 지나서 떠들고 있는데 한국 언론계는 이거 하나 자정 못합니까? 진짜 한국 언론계의 대개혁 필요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